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잠깐 봅시다.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는데 1이라는 놈이 2에 대응될 때 이런 함수를 제가 f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리고 또 다른 집합에서 또 다른 집합으로 가는데 2라는 놈은 3으로 가는 함수인 g가 있었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f라는 놈에 대해서의 치역은 또는 공역은 바로 y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g에서는 정역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2가 해당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쳐본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에서부터 시작해서 2로 가고 있는 놈이 있었다면 그 2가 3으로 대응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1 입장에서 본다면 누구와 거쳤든지 간에 나는 최종 결과물은 3과 대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1과 3이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함수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부를 것이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이번 단원인 합성함수입니다. 2개 이상의 함수를 하나의 대응 관계로 나타내는 것을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얘를 다시 한번 좀 정의를 내려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x라는 놈이 있었는데 여기에 스몰 x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얘가 f라는 놈에 의해서 함수값으로 갔습니다. 얼마로 갑니까? fx로. 맞습니까? 다시 이 fx를 하나의 정의어로 해서 g로 왔다면 이 함수값은 g의 fx일까요? 아니면 f의 gx일까요? 예. GFX 예, 여기서는 g의 fx였겠죠? gx에 대한 정의역이 얘였단 얘기니까 g의 fx가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x가 g의 fx에 대응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함수를 f와 g를 합성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기호로는 g 도트 f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가 살짝 바뀌는 모양새를 취한다. 그건 당연한 거겠지만 혹시라도 이 형태를 보고 실수해서 f.g라고 하지 않도록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g.f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실질적인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해보죠.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었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gx는 x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hx도 따져볼까요? 제가 얘는 뭐 마이너스 x였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이때 첫 번째 f.gx 이것은 f의 gx랑 동일하기 때문에 gx가 x 플러스 1이잖아. 그렇다면 f의 x 플러스 1과 똑같을 거고, 지금 fx는 괄호 안에 있는 놈을 제곱하여라 라는 의미인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만약에 내가 g.fx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렇다면 얘는 g의 fx랑 같을 것이고, g의 fx는 뭡니까? x제곱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gx에 대한 정의는 괄호 안에 있는 수에다 1을 더하라는 얘기니까 괄호 안에 있는 수에다가 1을 더해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합성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낼 수 있으셔야 되겠고,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f.gx나 g.fx는 서로 어떻다? 같지 않다. 일반적으로. 물론 몇몇 특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같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됐을까요? f.g.h가 있는데 제가 얘네들을 먼저 이렇게 정리하신 후에 f를 나중에 합성하게 된다면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렇다면 g.hx는 g의 hx랑 같을 테니 hx가 마이너스 x니까 얘는 g의 마이너스 x와 똑같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똑같은 거죠. 따라서 f 같은 경우에는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같아지는 것이고 따라서 얘를 제곱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과 같아진다. 괜찮을까요? 다시 이번엔 제가 만약에 얘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f.g부터 먼저 계산하신 후에 거기에 hx를 집어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해봅시다. 근데 f.g는 방금 우리가 여기서 구했네요. 그죠?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입니다. 그런데 지금 hx에 해당되는 부분이 f.g의 마이너스 x 아닙니까? 그런데 f.g가 지금 x 플러스 1이니까 이 식은 뭘로 바뀐다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서로 결론은 어떻다? 이렇게 합성하는 것을 알기도 해야 되겠지만 결론은 어떻다? 이렇게 합성하나 이렇게 합성하나 어떻다? 같다. 다시 말하면 합성에서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함수를 실제로 합성을 할 때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 주어야 한다. 이 정도까지만 우선 합성 함수에 대해서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도록 해봅시다. 이번엔 아이고 이번엔 우리가 역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역함수예요. 역함수는 지금 두 개의 집합이 있었을 때 어떠한 놈이 이렇게 있습니다. x란 놈이 있었는데 얘가 어떠한 f라는 함수에 의해서 y에 대응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마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함수의 여부에 대해서 했을 때 이런 예를 많이 들어본 적 있어요. 야, 여기 남학생들이 3명이 있고 여학생들이 3명이 있어. 남학생들이 이렇게 고른다면 여학생들을 이것은 함수니 아니니? 라고 물어봤었을 때 함수요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러한 설명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제 남녀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평등하니까 왜 남자가 항상 골라야 되냐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자 쪽에서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표현은 좋지 않은데 아무튼 반대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이해되실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역과 치역의 위치를 서로 한번 바꾸어 보는 거죠.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었었다면 이젠 반대로 공역과 정의역의 위치가 바뀌어서 얘가 이제 정의역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얘가 공역 역할을 하게 되시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얘를 우리는 F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고 읽기로는 F 인버스라고 할 겁니다. 얘를 F의 역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건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온다. 맞습니까? 여기에 요 괄호 안에 있는 애가 정의역이죠. 맞니?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쪽 방향으로 가는 F 인버스 입장에서 보면 정의역이 Y 아닙니까? 그렇다면 F 인버스의 Y는 목적지가 뭐가 돼야 된다? X가 된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얘가 1, 2, 3이 있을 때 아까 봤듯이 4, 5, 6이야.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어. 그렇다면 얘는 함수는 맞죠? 맞죠? 함수 맞아. 그 다음에 다시 1, 2, 3이 있는데 4, 5, 6이 있는데 화살표를 이렇게 날렸어. 함수 맞죠? 그렇죠? 함수는 맞아. 그리고 1, 2, 3이 있는데 여기에 4, 5, 6, 7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나눠 먹었어. 얘들 함수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얘네들에 대해서 역함수를 생각해 본다면,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를 날린다면 이 역함수의 형태를 취한 놈은 함수 맞습니까? 이 역함수의 형태를 취한 놈은 함수 맞습니까? 정의역 하나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정의역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잖아. 맞죠? 따라서 얘는 함수가 맞죠. 근데 얘를 볼까요? 역함수의 모습을 취한다면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얘는 함수 맞습니까? 아니죠. 정의역 하나에 y값이 두 개 대응되고 있지 않습니까? 얘는 역함수가 아닙니다. 얘는 역함수의 모양을 한번 취해볼까요? 이렇게 취해봤습니다. 얘는 역함수 맞습니까? 또는 함수 맞습니까? 아니죠. 왜? 놀고 있는 y값이 있습니다. 정의역에서 놀고 있는 거죠. 7을 넣었는데 7에 대한 함수값이 없는 거야.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닌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놀고 있는 놈도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처럼 어느 한 놈이 2표 이상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맞습니까? 우린 얘네들을 뭐라 부릅니까? 다 셋 다 함수인데 1대1 함수. 얘는 이름이 없고요. 쟤는 1대1 함수. 중에서도 얘는 뭐라 불러? (1대1) 대응인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은 또 어떤 표현이랑 같아? 그래프 입장에서 본다면 증가와 감소가 서로 어떻게 된다고? 일정해야 되는 거죠. 증가 감소가 일정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돼야지 얘가 1대1 대응이 되죠. 저번 시간에 우리 했었죠. 1대1 대응이 되지 못하는,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함수값이 올라가다가 얘가 꺾어 내려오다 보니까 특정한 함수값을 갖는 놈이 두 군데가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를 x1, 얘를 y1이라고, x2라고 잡는다면 x1에서도 y라는 값을, x2에서도 y라는 값을 동시에 갖게 되면서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죠. 물론 함수는 맞지만.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증가 감소가 항상 일정해야 된다. 다만 조심해야 될 거 잠깐 한번 볼까요? 봐봐. 1, 2, 3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음처럼 됐어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5가 되고 얘가 2가 됐어. 다음처럼 됐어.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화살표를 하나씩 날렸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치? 왜냐면 반대번호로 마이너스 1일 때도 1이 있고 5일 때도 2가 있고 2일 때도 3이라는 함수값이 있잖아. 이해돼? 얘가 역함수는 맞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당연히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불현듯 이런 불안감이 휩싸일까봐 그냥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 잠깐만 1일 때 마이너스 1이야? 2일 때 5야? 3일 때 2야? 너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네? 너 1대1 대응 이게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알겠지? 그냥 지금처럼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으면 돼. 근데 어느 날 다음 주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의 개수는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이 문제 딱 나왔어.
근데 순간적으로 이 새끼 증가다 감소한다 이렇게 실수할까봐 이렇게 특정 부분이 나왔을 때는 상관이 없어. 어차피 점만 찍힐 거니까. 알겠지? 지금 증가와 감소가 항상 일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 단소 조건은 무조건 뭐가 묻는 거야? 실수 범위일 때가 묻는 거예요. 정의역이 실수 범위일 때. 실수 범위 어떤 특정 구간일 때를 지금 우리는 단서로 잡고 있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아까 전처럼 특정 점에 대해서는 계속관계 중요치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서 또 역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성질들 좀 잠깐 좀 봅시다. 역함수는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다시 역함수를 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봐봐요. F 인버스에 다시 인버스를 취한다면 야 반대 방향으로 가라에 한 다음에 다시 아니 반대 방향으로 가 이렇게 된다면 이 함수가 이 함수잖아. 근데 여기 역함수를 다시 취하게 된다면 그냥 원래 검은색 그래프와 동일한 거죠. 이해되세요? 원래 검은색이 있었어. 야 역함수 취해. 그럼 얘는 파란색이 된 거야. 그치? 근데 야 다시 방향 바꿔 라고 하면 다시 검은색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F로 돌아오게 된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F 인버스에 도트 F로 봅시다. 얘를 지금 합성을 한 건데 합성을 하시게 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F 인버스의 Y 값이 있는데 알겠지? F 인버스가 지금 Y가 X로 가. 그럼 도트에 FX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기에 요렇게 취하게 된다면 FX 값은 뭐야? Y인 거죠. FX 값은 Y잖아. 아니? 그러면 F 인버스 Y는 뭐야? F 인버스의 Y는 X죠. 맞습니까?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좀 요 내용이에요. 이해돼? 다시 말하면 뭐야? X를 집어넣는데 X가 나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었죠? 항상 함수값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맞출 수 있으셔야 되는데. 네, 항등함수.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항등함수. 항등함수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잖아요. fx는 x 이렇게. 필기해놨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 f 자리에 f 인버스 도트 f를 집어넣었더니 x를 넣었더니 뭐가 나온 거야? x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뭐다? 항등함수다. 이해되실까요? 다시 이번엔 얘는 뭘까? f 도트에 f 인버스야. 거기에 대한 제가 y 값을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얘는 f의 f 인버스 y지. 근데 f 인버스 y는 뭐랑 똑같다고? f 인버스 y는 뭐랑 똑같아? x랑 똑같은 거잖아. 따라서 얘는 fx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fx는 다시 뭐야? y야. 그렇다면 너도 마찬가지. y를 넣었더니 y가 나왔네? 너도 뭐다? 항등함수. 너도 항등함수구나. 항등함수를 보통 i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다른 의미는 없어. f 도트 f 인버스는 i라고 한 거다. 그런데 완전히 똑같은 항등함수냐? 그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지금 방금에서는 정의역이 뭐였던 거야? x라는 집합에 대한 항등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x에서 출발할 때 항등함수. 그래서 그 교재를 보시면 큰 의미는 없어.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y를 집어넣었을 때 y가 그대로 나온다는 것이니까 정의역 자체가 y 집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서 각자 아마 지금 한번 교재 한번 확인해 봐봐. 똑같이 f 인버스 도트나 f 도트 f 인버스나 발음은 되니 f 인버스 도트 f나 f 도트 f 인버스나 모두 항등함수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냥 f 인버스 도트에 f의 3이야. 그럼 이 새끼 그냥 뭐야? 그냥 3인 거야, 그냥. f 도트에 f 인버스의 3이야. 그럼 뭐야? 그냥 3인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 똑같은 의미인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교재 보시면 서로 다르게 돼 있어. 역시 그 이유는 정의역의 차이가 지금 이 이유 때문에 정의역의 차이가 나는 것 뿐이다.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지금 서로 정의역 차이가 되기 때문에 얘가 역함수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 말은 틀리다라는 게 정석인 거죠. 왜? 얘는 정의역을 x로 갖고 있는 놈이고 얘는 정의역을 y로 갖고 있는 놈이니까 서로 똑같은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놈 자체가 다를 테니까.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다만 우리는 그냥 똑같이 쓰면 된다. 다만 우리끼리는 똑같이 써도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f 도트에 f 인버스에 7을 물어봤는데 잠깐만 이 새끼는 정의역이 뭐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다고. 얘가 항등함수는 항등함수니까 그냥 7이라고 적으시면 된다고.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냥 들어간 놈 그냥 나오시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잠깐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봐봐. i는 뭐였었냐면 fx는 x라는 함수예요. 내가 f 도트의 i를 한번 해볼게요. i의 x를 한번 계산해 볼게. 그러면 얘는 f 도트의 i의 x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ix는 뭘로 나온다고? 미안해. 잠깐만 여기가 아니죠. 여기에서 i의 x가 x로 나오는 항등함수죠. 잠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기 헷갈릴 것 같아. 제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봐봐. 다시 제가 지금 항등함수랑 얘를 합성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항등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i의 x가 그대로 나오는 그것이 바로 항등함수라 그랬었잖아. 그치? 맞아? 그렇다면 제가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뭘로 나와야 돼? fx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fx라는 놈이 있었는데 걔랑 i 항등함수를 합성하게 됐을 때 서로 어때? 자기 자신이 나오더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i 도트의 fx를 보려고 해. 알겠지? 그렇다면 얘는 i의 fx인데 i라는 놈은 괄호 안에 있는 이 정의역을 그대로 내뱉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정의역을 그대로 내뱉으면 얘는 뭘로 나와? fx로 나와. 이해되니?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i는 어떻게 합성이 되든지 간에 얘는 무조건 자기 자신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마치 곱하기 1 또는 더하기 0 이런 느낌.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합성을 해도 얘는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곱하기 1을 해도 똑같이 나오잖아. 더하기 0을 해도 똑같이 나오잖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그치? 그러니까 합성할 때 i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방금 했던 거 원리니까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요런 원리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영상 마찬가지 공유할 테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보시고, 얘는 그래서 f.i는 i.f랑 완전히 똑같고 얘가 뭐가 나온다고? f가 그대로 나온다 라는 거 생각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이따 우리가 다시 써먹을 겁니다. 다시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합성했을 때 이렇게 했었어요. 잠깐 다시 보시죠. 합성했었던 것들. x가 fx로 갔었을 때, 요 f를 요렇게 된 함수가 있었는데, 이번엔 얘를 새롭게 정의어로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을 테니, g라는 함수에 의해서 fx를 보내버리면 gfx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표현할 때는 f.g가 아니라 g.f다. 마치 순서가 바뀌어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알고 보니 야 우리도 1대1 대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네들끼리도 뭐가 존재하겠어?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얘 역함수는 G 인버스가 됐을 것이고 얘는 F 인버스가 됐을 테니 방향은 이쪽 방향이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G 인버스의 도트 F 인버스일까? 아니라고. 지금 봐봐. 순서를 봐봐. F부터 시작해서 G로 끝나게 되면 G가 그 바깥에 있는 함수 이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얘가 바깥에 있는 함수, 얘가 안에 들어간 함수라고. 이해되니? 그러면 바깥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번에 바깥에 있는 함수가 누구여야 돼? 얘여야 되는 거야.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따라서 얘는 순서대로 G인버스부터 적었으니까 G인버스 도트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라고 적으셔야 되냐면 F인버스 도트 G인버스가 된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F.G를 역함수를 취하시게 되면 얘는 G인버스의 도트의 F인버스로 위치가 바뀌게 된다. 이해되실까요? 이쪽 방향은 F.G였었다면 얘에 대한 역함수 F.G를 인버스를 취하시게 되면 미안합니다. 얘가 아니죠. 얘가 G.F였죠. G.F였는데 얘를 역함수를 취하시게 되면 F 인버스 G 인버스로 바뀌게 된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결국에 역함수는 뭐야? 정의 역할하는 게 치역이 되고 치역 역할하는 게 정의역이 되는 거야. 결국엔 x값과 y값의 위치를 바꿔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역함수를 직접 한번 구해봅시다. y는 2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얘 역함수를 구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우선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단계는 얘를 우리는 x는의 형태로 바꿔줄 겁니다. 그럼 2x는 1-y가 됐을 거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얘를 x랑 y의 위치가 바뀔 거 아니야? 정의역과 치역의 위치가 바뀔 테니까 또는 정의역과 공역의 위치가 바뀔 테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겠니?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교수님, 네. x는 그대로 있으면 그냥 y 마이너스 1 아닐까요? 네. 그렇죠. 쏘리 미안합니다. 다시 2x는 넘어가시면 y-1이죠. 미안합니다. 얘 좀 이해한 가야죠. 그죠? 다시 x는 뭐가 됩니까? 2분의 y 마이너스 2분의 1. 뭐 지금 제가 대단한 거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 계산인 건데 제가 실수한 거예요. 따라서 얘에 대해서 이제 정의역과 치역의 위치만 바꿔주면 됐을 테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y는 2분의 x 빼기 2분의 1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될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y는 x제곱을 잠깐 볼 겁니다. y는 x제곱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에 대한 역함수. 근데 잠깐만 역함수를 구한다고? 이때 약간 의문이 들어야 돼요. y는 x제곱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의문이 들어야 돼요. y는 x제곱의 역함수를 구한다고? 못 구할 텐데? 라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왜?
y는 x제곱은 역함수가 없습니다. 왜? 역함수의 조건이 뭐였었죠? 역함수를 가질 조건. 1대1 대응이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y는 x제곱은 1대0이야 아니야?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y는 x제곱 이 그래프잖아. 맞습니까?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가 없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 되겠니?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 아, 그러면 y는 x제곱 전체 말고 뭐, 야, 너만이라도 한번 구해봐. 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x가 음수인 부분은 역함수가 존재하죠. 이 부분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이것만큼 1대1 대응이잖아. 정의역 내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 x가 0보다 작은 이 부분 내에서는, 그치? 1대1 대응이잖아.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해돼? 따라서 쟤는 역함수가 있다고. 그럼 구해봅시다. 첫 번째 뭐 하실 거라고요? x제곱은 y로 바꾸시고 x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 맞습니까? 다만 x는 뭐여야 된다고? 음수여야 된다. 따라서 플러스 루트 y가 아니라 뭐만 가져갈 수 있는 거야? x는 마이너스 루트 y.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얘를 y랑 x의 위치를 서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정의역과 공역의 위치를 바꿔주게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니? y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곰곰이 잘 생각해 주시고 참고 삼아서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 y의 범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그래프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죠. 이 그래프는 요것만 따지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인데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죠. x는 0보다 작은 부분인데 y는 0보다 크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얘를 그리시게 되면 얘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x는 당연히 근호 안에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근호 안에 음수 들어가면 허수잖아. 그죠? 좌표평면에 표시할 수가 없어. 그리고 따라서 얘가 양의 값이니까 y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눈치챌 수 있는 거, 이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 거야? 뭐다? x랑 y의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원래 있던 함수의 정의역에 해당됐던 것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공역에 해당된다. 원래 있던 함수의 공역에 해당됐던 놈이 뭐가 된다? 치역이 된다. 서로 크로스가 된다라는 거야. 이것도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특정 함수의 역함수에 야, 나의 치역은 어디냐? 라고 묻는다면 원래 함수의 치역을 물어봤어요. 얘의 치역을 물어보면 원래 함수에 뭘 구하셔야 돼요? 정의역을 구하셔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야, 나의 x의 범위는 뭐냐? 그렇다면 원래 있던 함수에서는 y의 범위를 찾아주셔야 된다.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 간에 왜 크로스가 되고 있는지. x랑 y의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정의역의 범위가 여기서는 공역의 범위가 되는 거고 저기에서의 공역의 범위가 얘 입장에서는 정역의 범위가 되는 거죠. 서로 위치가 바뀌니까. x랑 y의 위치가 바뀌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역함수를 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야? x랑 y의 위치를 바꿨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도형의 이동 윤수는 오늘 배웠고 x랑 y의 위치를 바꾸는 대치 이동이 있었는데
x의 위치와 y의 위치를 바꾸는 대칭 이동.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3,1을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2,3이 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 뭐였죠? x 값이 y 값이 되고 y 값이 x 값이 되는 대칭 이동. 누구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까? y는 x.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죠. 우리 요번 범위에 들어간 학교도 있어요. 그렇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이 되시겠습니까? 따라서 실질적으로도 만약에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를 역함수 방금 보고처럼 제가 y는 마이너스 루트 x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y는 x가 있을 거고 얘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얘가 실제로 y는 마이너스 루트 x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서로 역함수끼리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 것이다. 얘도 한번 볼까요?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놈이 됐겠죠. 1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바로 y는 2x 플러스 1일 겁니다. 그런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얘가 y는 x예요.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떤 함수가 만들어져? 이렇게 생긴 함수가 만들어질 거라고. 이해되세요? 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역함수끼리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이해될까요? 여기에다가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보죠. 역함수의 특징 연결해서 다시 썼습니다.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두 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약간 부자연스럽게 바꾼 다음에 x랑 y 위치를 바꿔야 되나 이렇게 했지만 이젠 생각해보면 야 너랑 너랑은 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얘랑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여기다가 x 집어넣고 여기다 y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y 눈으로만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으시겠죠. 좀 부탁드립니다. 잘 생각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 역함수죠. 얘가 원래 함수, 얘가 역함수죠. 그죠?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 이 교점 보이십니까? 이 교점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방금 이 빨간색 그래프를 그릴 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야! 이 검은색 그래프랑 대칭 좀 그려봐. 대칭 그래프 한번 그려봐. 이 검은색 그래프와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한다면 y는 x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부분은 아래쪽에 그리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y는 x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위쪽에다 그리겠죠. 이렇게 그리실 거라고. 그렇다면 y는 x에 대해서 위쪽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에 대한 기준은 뭐다? 만나는 교점이다. 그렇다면 y는 2x 플러스 1과 y는 x의 교점은 결국엔 다시 누구랑도 만날 수밖에 없다. 얘 역함수인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날 수밖에 없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결론입니다.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보니까 두 그래프에 만약에 교점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 교점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다. 이해될까요?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다만 예외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런 예외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 삼아서 알아두세요. 감소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감소하는 함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써볼까요? 이렇게 계속 감소는 하는데 뭐 이렇게 생긴 함수야. 이렇게 된 함수가 있어. 내가 얘를 대칭 이동을 하게 된다면 이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 이동이야. 요 볼록했던 부분이 어느 쪽으로 오겠어? 요렇게 해서 볼록으로 오겠죠. 요 부분은. 이해되니? 요 부분이 이렇게 볼록으로 올 거야. 그럼 얘가 요렇게 볼록해서 올 거고, 이쪽 아래쪽 부분도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게 되면 요렇게 올 거 아닙니까? 요렇게 된 것도 요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도 얘가 요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될 거라고. 얘가 y는 f 인버스 x. 검은색 그래프는 y는 fx. 이해되십니까? 두 그래프의 만나는 교점이 어디에도 놓일 수 있어. y는 x 바깥쪽에서도 놓일 수 있다. 이해되니? 지금 얘와에 대한 교점 봐봐. 이 교점이 지금 3개가 있잖아. 지금 이 그래프만 따진다면 y는 x 위에도 놓여져 있지. 그지? 그런데도 어디에? 바깥쪽에 놓일 때도 있다.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일 때. 이해되니? 그런데 이 점도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그래프 위에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다는 틀린 말이에요. 보통은 y는 x 위에 있는 게 맞지만 예외도 존재한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의 함수의 역함수는 only 하나밖에 없어. 따라서 f의 gx가 x라면 gx 너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 거냐면 f의 역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생각해봐봐.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y는 x에 대한 대칭은 딱 하나일 거 아니야. 내가 어떤 특정 함수를 주고서 야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 라고 하면 100사람이 그리든 1000사람이 그리든 그림이 좀 좀 못 그리더라도 서투르더라도 이렇게 그릴 거라고. 그러니까 역함수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따라서 f의 gx는 x야? 합성했더니 뭐라는 거야? y는 x, 항등함수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항등함수가 나오려면 물론 역함수 관계여야 된다고 아까 전에 여기서 설명을 했다고. 어디 있어? 여기서 이렇게 어떤 함수에 대해서 누군가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역함수여야 된다. 이해되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따라서 요 놈이라면 f 인버스 x가 바로 역함수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f의 fx는 x라면 이거 무슨 말이야? 항상 이것이 성립한다면 여기에 이런 표현 들을까요? 항상 f의 fx가 x라면 fx는 뭐다? 다시 f의 gx가 x라면 gx는 무조건 뭐여야 된다고? 역함수여야 된다. 알겠지? gx는 역함수여야 돼. 다시 물어볼게요. f의 fx를 합성을 했더니 x가 나왔어. 이 fx는 뭐라고? f 인버스 x라고. 자기 자신이 역함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기 자신이 역함수야.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y는 x에 대해 대칭을 해도 자기 자신이 나올 때죠. 그런 경우 어떤 경우 있을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 우선 네임드 함수들, 우리가 배운 함수 1차, 2차 또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좀 이따 배울 거거든. 그런 함수들 중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경우는 딱 세 가지가 있어. 이 세 가지, 이 세 번째는 우리가 나중에 유리함수를 배워야지 나오는 것이고, 1차 함수 중에선 존재해. 어떤 거겠니? y는 x 자신. 그쵸? y는 x에 대한 자신. 얘야. 얘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칭한다고 해도 얘는 계속 y는 x죠. 이해되세요? 다시 두 번째는 이런 경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런 경우 어떤 경우야? 이런 함수죠. 얘가 기울기 1짜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는 서로 수직을 이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얘가 수직을 이루니까 이런 애들이든 무조건 수직을 이루고 있으면 무조건 얘를 대칭 이동하면 얘가 나올 거고 얘를 대칭 이동하면 얘가 나오겠지. 얘를 이동하면 1로 나올 거고 얘가 이동하면 1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fx는 x를 만족시키는 대표적인 애들이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문제 출제자가 마음대로 만드나면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관계식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역함수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잠깐 쉬시면서 교재에는 개념 문제도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가 가능한 문제풀이 좀 해보죠. 잠깐 좀 다시 한 번만 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해보죠. 봅시다. 전에 나눠드렸던 그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혹시 윤수 그 프린트는 안 갖고 왔어요? 화면으로 보세요. 봅시다. 우선 F 도트가 주어져 있으면 사실 우리랑은 살짝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괄호로 생각해 주시면 마음이 편해요. 이걸 이렇게 괄호로 생각해 주라고. 알겠지? 생각해 봅시다. F의 G-1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니까 1 빼기 4 얼마죠? 마이너스 3. 맞습니까? F-3은 뭐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그치? 따라서 여기에다 넣어달라는 뜻인 거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8. 괜찮아? 다시 G에 얘도 F2가 되는 거죠. 이번 G의 F2야. 정의역 2를 물어본 거야. 2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얼마야? 4. 그러니까 얘는 그냥 G4야. G4는 얼마인데? 16 빼기 4니까 얼마야? 12.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함수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지금 518번 같은 경우에서는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원래는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지만 성립하도록 우리가 한번 식을 만들어 보자는 거야. FGX야. 봐봐. FGX, F에 G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fx는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괄호 안에 있는 놈에다가 a를 곱한 다음에 1을 더해라 이거죠. 괄호 안에 있는 놈에다가 a를 곱한 다음에 1을 더해라.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가 지금 좌변. 우변을 보도록 합시다. 우변은 G의 fx인 거야. G의 fx는 뭐야?
a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죠. fx는. 그렇다면 gx는 어떤 특징이 있니? 괄호 안에 있는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2를 빼라 이거라고. 괄호 안에 있는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2를 빼라. 이해 될까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됐을 테니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이어야 됩니다. 근데 서로 둘이 어떻게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ax가 같아졌으니까 결국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뭐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과 같아져야 된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a 값이 얼마일 때? 2가 됐었을 때. 그럼 얘가 2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서로 합성을 했었을 때 거꾸로 합성을 해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해될까요? 이것은 눈으로 알 수는 없어요. 알겠지? 아, 요놈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에이, 2네.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직접 수식으로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해되실까요? 다시. fgx가 4x-1이고 f2가 3이래. 우리가 한번 다 해봅시다. f2가 3이래. f2가 2 더하기 a일 텐데 그 값이 3이래. a 값 얼마입니까? a 값 얼마야? 1. a 값 1이야. 그럼 fx는 완성이 됐네. 그렇다면 fgx가 뭐래? 4x-1이래. 맞니? gx가 뭔데? bx 플러스 c인 거잖아. 맞니? 그 값이 4x-2래. 내가 알고 있던 fx는 괄호 안에는 놈에다가 1을 더하는 걸 텐데? 그렇다면 얘는 뭐야? 괄호 안에 있는 놈에다가 1을 더하는 거라고. 이해되니? 서로 어때야 돼? 같은 결과물인 거잖아.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따라서 B값은 얼마? 4. C값은 얼마? 마이너스 3. 이해되실까요? 지금 뭐 대단한 걸 우리가 배운 게 아니야. 그냥 2개 이상의 함수를 그냥 합성하는 것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야 지금. 다시 보시죠. 이번엔 이런 경우도 볼까요? G의 hx는 fx를 만족시킨대. G의 hx가 fx라고?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봐봐. gx라는 함수는 뭐야? 괄호 안에 있는 놈에다가 2배 한 다음에 3을 빼라 이거지. 괄호 안에 있는 놈에다가 2배 한 다음에 3을 빼라. 그 값이 fx 2x제곱 플러스 1일 것이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 뭘 구하려고 한다고 지금? hx를 구하려고 한다고. 벌써 다 구했네. 2hx는 뭐야? 2x제곱 플러스 4가 됐을 것이며 hx는 뭐니? 2로 나누시면 x제곱 플러스 2가 됐을 것이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hx였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은 규칙을 찾아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규칙을 찾아달라. 해봅시다. F50의 2를 물어봤어요. F1의 2는 얼마일까요? 2 집어넣어봐. 2. 2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아니? 얼마? 1인 거야. 이거 그냥 규칙 찾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여러 가지 규칙 뭐 이런 것들 배웠었잖아. 그치? F2의 2는 뭘까? 얘는 F의 F2인 거야. 근데 F2가 얼마야? F1인 거지. 이해되니?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온 결과물이지. 바로 전에 나왔던 결과물.
얘를 정의역으로 하겠다고. 그렇다면 1값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4. 그렇다면 얘는 4가 되는 거죠. 그럼 F3의 2는 뭐였겠어? F의 F2의 2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렇다면 전에 있던 놈을 다시 정의어로 가질 거니까 뭐니? F의 4를 물어본 거야. 그럼 F4는 얼마야? 여기에 해당되는 걸 거 아니야?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3. F4의 2는 뭘까? 이제 더 안 해볼게. 3을 넣어달라는 거죠. 결국엔 F3이랑 똑같다는 거야. 전에 있던 놈의 결과물을 이제 내가 정의어로 가질 거니까 뭐가 되는 거니? 2. F5의 2는 뭐가 될까? 다시 2를 계산해달라는 거니까 1이 되는 거네. 이해되시겠어요? 아, 눈치챘지? 1, 4, 3이가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 이렇게 됐을 때 50번째 숫자가 뭐냐고 묻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1, 4, 3이 1, 4, 3, 1, 4, 3이가 반복될 때 50번째 자리 숫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초등학교 6학년 때 문제인 거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각각에 대한 합성함수의 값을 찾아내면서 1, 4, 3이가 반복되는 걸 찾아내는 게 바로 고등학생의 목표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놓치지 말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1, 4, 3이 반복되어서 50번째 찾았습니다. 난 이 문제 맞췄네가 아니야. 함수 조건 보시면서 1, 4, 3의 규칙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보도록 해봅시다. 이번 함수에서 3개가 합성되면 어떡합니까? 3개든 100개든 계속 가로를 쳐내려 가는 거야. F가 3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알맹이부터 볼 거야. FB 얼마입니까? B에 대한 함수값 여기지? 맞니? 근데 이 점의 좌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다면 보통 반드시 Y는 X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뭔데? X 좌표와 Y 좌표가 똑같다. 이해되니? 따라서 이 점의 이 값은 Y는 X가 여기 있었을 테니 이 점의 Y 좌표잖아? 이 점의 Y 좌표는 X 좌표와 똑같다. 뭐였다고? C.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너 C. 이해될까요? 그럼 다시 우리는 또 뭘 구해야 돼? FC를 구해야 돼. FC가 어디 있어? 이 점에 대한 함수값이잖아. 너는 또 뭐야? 이 점을 보는 거죠. 이 점의 Y값이니까. 이 점의 Y좌표잖아. 근데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그래프 위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너의 X좌표를 보니 D야. 따라서 여긴 D인 거죠. FC 너는 D구나. 이해되십니까? FD는 여기죠. 이 점은 얘가 바로 함수값이었을 테니까 뭐야? 마지막으로 2로 마무리 되겠네. 이해되실까요? 제가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해보도록 해보죠.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모자라. 다음 시간에. 졸중.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해봅시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봐봐. 그냥 대입하면 되겠네. 그런데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아까 봤지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문자가 있으니까 조금 가슴에서 약간 거리낌 같은 게 좀 있는 거야. 이거 졸라 복잡해지겠다. 이런 느낌. 그런데 그때 얘를 바꿀 수 없다면 얘를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필기했던 거 그 영상 공유하시면 거기 영상 멈춰놓고서 필기 꼭 해주세요. 거기에서 어떤 걸 배웠었냐면 fx가 y라는 말과 f 인버스 y는 x라는 것이 같은 놈이다 라는 걸 배웠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요놈과 요놈이 성립해 라는 거였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이런 거죠. 어떤 특정 역함수가 있어. 정의역과 다시 말하면 괄호 안에 있는 놈과 바깥에 있는 놈의 위치를 바꿔준다면 인버스가 풉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저 말은 이렇게 얘와 얘의 위치를 바꿨어. 얘와 얘의 위치를 바꿨어. 그럼 역함수가 풀린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F2는
2a 플러스 b니까 그 값이 4라는 조건식을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이해돼? 다시 얘도 얘와 얘의 위치를 바꿨어. 그럼 역함수가 풀린다. 따라서 f-1은 이건데 이거의 크기는 마이너스 5다. 연립. 괜찮을까요? 연립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아까 뭐라 그랬었죠?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1대1 대응. 양쪽 둘 다 놀고 있는 놈 아무도 없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지난 시간에 1대1 대응을 했었던 것과 동일한 문제죠. 풀던 거 기억나십니까? 얘가 2하고 6이 있고 A하고 B가 있어. 그렇다면 이 구간 내에서 놀고 있는 놈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 딱 정확하게 꼭지점을 지나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야. 또는 이렇게 지나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얘는 아니야. 왜냐면 fx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울기가 3, 양수잖아. 따라서 야 너 6, B 지나네. 그리고 너 2,A 지나네. 뭐 해주셔야 됩니까? 지난다. A.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이건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니까 아까 역함수 구하는 거 했었죠? y는 ax-u. 그게 역함수 어떻게 구합니까? ax는 y 플러스 6인 거고 x는 a분의 1 y 더하기 a분의 6인데 이제 다시 최종적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얘랑 얘는 같아야 된다. f 인버스 x가 y였으니까 괜찮을까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잠깐 보시죠. 지금 얼핏 이렇게 보시면 계산을 몇 번 해야 돼. f8이라는 함수값 구하고 그 다음에 f 인버스나 g 도트 f를 만든다면 거기서도 한번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f에 대한 연산을 계속 해야 돼.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어떤 계산이 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 아까 이렇게 괄호쳐서 3번 계산했던 거 보셨죠? 그런데 그 전에 야 너 인버스 좀 정리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잠깐 보시죠. f 도트에 이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로 얘네들 위치도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거기에 도트 f 맞죠? 그리고 여러 개가 있었을 때 교환 법칙은 안 되지만 결합 법칙은 된다 그랬었어요. 이렇게 결합해도 좋고 저렇게 결합해도 좋다.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이것을 먼저 결합을 해볼 겁니다. 왜? f 도트 f 인버스가 뭐니까? 항등함수니까. 우리 항등함수에서 아까 이런 거 있었어. 항등함수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서 얘가 뭘로 나와? f로 나와. 기억나시죠? 따라서 얘는 뭘로 나와? 그 다음에 요 과정을 거치시면 g 인버스 그대로 나와. 거기에 도트 f가 있을 거고 마지막에 이것만 계산하는 것으로 간단해지는 거죠. 계산 두 번만 해봅시다. g 인버스에 f8 얼마입니까? 8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3이고요. 맞습니까? g 인버스 마이너스 23? 잠깐만 얘랑 x랑 y의 위치를 바꿔보자. y는 4x 플러스 1이니까 위치를 바꿔주시면 잠깐만요. 4x는 y-1이고 x는 4분의 y-1이고 할 수도 있어.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니니까. 근데 다만 꺼림칙하다. 너무 복잡해서. 그럼 그때 떠오르는 게 뭐야? 난 어차피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를 k라고 잡아보자. 그렇다면 이 값은 뭐랑 똑같아?
괄호 안에 k를 집어넣고 바깥쪽에 마이너스 23을 바꿔주시면 역함수가 풀린다. 그렇다면 얘 역함수를 구하는 것보다는 역함수 풀리는 게 더 편할 테니까 gk는 마이너스 23, gk가 마이너스 23, 4k는 마이너스 24가 됐을 테니 따라서 k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거에 대한 값이 k였잖아. 그 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곰곰이 다시 한번 좀 잘 살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함수에 대한 이론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머지 문제들을 좀 다시 풀어드릴 거예요. 아까 전에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하셔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안 알려준 문제 유형이니까 못 풀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교재에서 충분히 다 문제 풀 수 있는 거니까 좀 해주시고 수업 시간에 우리가 진도 나가는 게 좀 빠듯해.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좀 오셔서 질문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어차피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게 했고 물론 계약한 친구들도 있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틈날 때마다 오시거나 또는 주말에 오시거나 또는 뭐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카톡이나 문자 없었을 때 문자 비용이 막 한 통 할 때마다 막 100원, 200원 할 때도 있었어. 그때 내가 문자로 연락해라 라고 하면은 학생이 얼마나 부담되겠어. 근데 지금은 거의 무료 아니야. 카톡도 무료고. 충분히 할 수 있어. 알겠죠?